자동차를 구입하면 대부분 돈이 나갑니다. 보험료부터 충전비나 기름값, 소모품, 교체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면 이 개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차가 스스로 승객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정말 자동차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걸까요? 오늘은 먼 미래의 전망보다는 현재 실제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한국의 제도까지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적어도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테슬라가 승객을 이동시키고 운송료를 받는 사업 자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일반 테슬라 차주가 자신의 모델 3나 모델 Y를 로보택시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테슬라를 한 대 산다고 해서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동안 내 차가 알아서 승객을 태우고 퇴근할 때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 테슬라 수익화 계획은 사라진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테슬라는 공식 문서에서 향후 개인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차주와 테슬라가 그 차량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가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개인 자동차로 쓰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로보택시처럼 운행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구조가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동안 또는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대부분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싼 자산이지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수익으로 바꿀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테슬라의 FSD 감독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상당 부분 도와주고 복잡한 도로에서도 많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감독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FSD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즉 운전을 상당 부분 도와주는 기술이지 운전자가 없어도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 다음 단계의 실험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자 없이 로보택시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상상에 가까웠던 기술이 실제로 돈을 받는 서비스 단계까지 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개인 테슬라를 로보택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 차주의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타이어는 더 빨리 닳고 충전비도 증가하고 세차와 실내 관리도 더 자주 필요합니다. 승객이 계속 타고 내린다면 시트나 내장재도 빠르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의 절대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보험 비용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나면 자동차의 중고가치도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로 발생한 매출에서 테슬라가 가져가는 수수료, 충전비, 보험료, 타이어와 소모품, 세차와 관리비,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까지 모두 제외하고 차주에게 남는 돈을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가 하루에 10만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10만원이 그대로 내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로보택시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 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차주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을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법과 제도입니다. 설령 내 차량이 기술적으로 운전자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내 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정해진 시범 운행지구와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시 운행 허가, 보험, 운행 조건 같은 문제도 따라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반 개인 차량이 실제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 절차를 걸쳐야 될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차량 인증, 유상 운송 허가, 보험,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술적으로는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실제 운행되는 단계까지 왔지만 개인 차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로보택시로 등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각종 비용을 제외했을 때 차주에게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상 운송과 보험, 사고
책임 같은 제도적인 문제까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먼 미래처럼 들렸지만 지금 실제 로보택시가 도로 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주의 자동차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들어갔을 때 각종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차주에게 얼마가 남느냐의 윤곽이 잡힌다면 자동차는 단순히 돈을 쓰는 물건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정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